2019년도를 준비하면서 정책주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화면이 좀 나가고 있죠? 정책주. 지금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적풍의 주제는 정책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은 혹시 정책에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이 있다면 잘 사신 거예요. 뭐 이거 올해 1월 달에 사서 물리서서 지금까지 들고 온 거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말고 최근에 주가 저점이 있었을 때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이때쯤에 바닥에서 잘 사놓고 정부에서 한다는 사업이니까 같이 한번 들어가 봤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있죠. 최근에 뭐가 제일 강했죠? 오늘까지. 우리 시장에서 가장 강한 테마는 바로 수소차, 조금 더 나아가서 수소경제, 수소인프라, 더 나아가서 친환경 자동차, 더 나아가서 자동차 부품주까지 지금 이쪽 테마가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왜 올라가죠? 그 원인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그래서 수소차 열풍에 대해서 근거와 그 배경들을 분석을 해드렸었죠. 그것처럼 앞으로 이렇게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은 여러분들이 정부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쪽에 관련된 종목들을 공략해야 시장에 있는 많은 종목들보다 평균적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주를 보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정책과는 무관한 종목들이 들고 있다. 완전 개별주만 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하단과 상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종목들 이거 쓸만한 종목인지 잠시 후 강의 끝난 다음에 곧바로 분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준비한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하죠. 2019년도 정책주에서 길을 찾다.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은 정부의 정책을 찾아봐야 되는 시점이다. 자, 오늘은 굉장히 강세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일에 정부가 어떤 내용들을 하는지, 내일의 어떤 정부의 일정들, 계획들을 미리 꿰뚫고 있다면 오늘 이미 포트폴리오가 딱 세팅이 돼 있을 거예요. 내일 무슨 종목이 움직일 것 같다. 내일 정부의 일정들을 보니까 청와대에서 뭐 한대, 어떤 부서에서 뭘 한대, 이런 정보가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일정을 해가지고 매일매일 일정들을 체크해드리는 방송들을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수소차를 지금 사려고 노력하시지만 오늘 물리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수소차 고점 나왔더라고요. 아직도 수소차를 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수소차를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2주 전에 드렸습니다. 2주 전에 정부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크게 늘렸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대통령이 강력하게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한 2주 연속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오늘 수소차 관련주를 하나 정리를 하고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으로 교체를 했을 정도로 지금 오늘 같은 시점은 오히려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정리하시고 나서 다음 일정들을 보라고 1월 달 초에 있을 1월 첫째 주에 있을 CES를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은 기업의 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일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적풍은 왜 정부의 일정을 몇 달째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순전히 경험입니다. 이거는 순전히 경험인데요. 이번 정권을 보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 취임을 한 다음에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부르짖었던 게 뭐죠? 한반도의 비핵화죠? 한반도의 비핵화. 지금 진행이 뭐 안 되고 있다, 뭐 너무 느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저도 그런 마음이 있기는 한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십 년 동안 교류가 없었던 그런 관계에서 불과 4월 달에 한번 회담하고 나서 지금까지 8개월입니다. 수십 년 동안 닫혔던 문이 열리는데 8개월이면은 꽤 빠른 속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 사례를 좀 드렸지만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은 뭐 방해물이 있어도 결국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추진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부에서 노선을 바꾸겠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그쪽 방향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정부가 내년에 있어서는 좀 새로운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에 2017년도 12월쯤에 그때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을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통령 직속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살펴봤어요. 어떤 것들을 했는가. 그동안에 어디에 투자를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보니까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시점이 아니었어요. 이미 주가도 많이 올라가 있었고 실제 투자한 것도 많이 없고 성과도 없었고요. 규제에 가로막혀서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어떻죠? 1년 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나아진 것들은 없어. 정부에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하나가 수소차였어요. 그래서 수소차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남북경협주의 그 대단한 파동을 기억하시고 또 최근에 수소차 파동의 대단한 그 열풍들을 기억하신다면 다음 열풍이 올 만한 부분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많이 불확실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확실한 일정과 정책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내년이죠. 그죠? 내년에 이제 봐야 될 만한 업종들.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1월 달을 노리고 드렸던 종목들이 CES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올라갔어요. 요거 잠깐만 종목 좀 보고 갈까요? 이거 화면 좀 잠깐 좀 보여주시죠. 제가 어제 이제 그 방송, 우리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CES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총 5가지 테마. 인공지능,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e스포츠, 헬스케어.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제가 업종마다 중요한 종목들을 하나씩 공개를 드렸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제 뭐 바쁘셔가지고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죠? 많이 이제 그러실 텐데, 오신 분들께는 제가 시간이 아깝지 않은 정보를 드렸어요. 첫 번째,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제가 네이버라는 종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뭐 한 5% 올라갔어요, 오늘.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매매하시면서 5%도 수익 못 내신 분들은 제 방송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주가가 내 계좌가 빠졌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도 제 방송을 들으셨어야 되는 겁니다. 또 네이버 오늘 기분 좋게 올라갔죠. 수급도 보면 어때요?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 사고 있네. 오늘 연기금이 들어왔어요. 적풍은 어떻게 알고 이런 정보를 드렸을까요? 궁금합니다. 그죠? 자, 네이버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넷마블 같은 종목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뭐 한 3% 정도? 이제 시작이죠. 넷마블도 보니까 개인들은 팔고 있고 기관들은 사고 있네. 사모펀드와 투신이 들어오고 있네.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죠. 이런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벌써 지금 CES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준비 안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미 제 계좌에는 포트가 준비가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뭐 좀 더 보자면은 SK텔레콤 같은 종목들 장중에 오늘 3% 뭐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지만 이렇게 주가가 출발하는 시점에서 드리는 종목들은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챙길 수 있고요. 좀 더 가져가서 길게 수익도 낼 수 있어요. 마치 단기, 장기가 전부 다 가능한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통해서 제가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제가 보고 있는 몇 가지 업종들 소개드리고 종목 진단 넘어갈 텐데요. 자, 저 요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 뉴스 보신 분들은 아마 요거 보셨을 거예요. 제3기 서울 근방에 서울 근교에 신도시를 또 세워가지고 이제 서울 도심의 어떤 그런 굉장히 집값 상승 거기다가 이제 복잡했던 부분들을 분산시키겠다. 정부의 정책을 폈습니다. 자, 오늘 몇몇 종목들이 올라갔어요. 딱 보니까 NX, 한샘, 현대리버트 이 종목들이 올라갔단 말이죠. 평소 같으면은 거의 우리 시장에서 존재감 자체가 그냥 뭐 없다시피 한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 종목들이 오늘 올라갔어요.
왜? 바로 정부의 정책 때문에. 오늘 바로 발표됐다. 오늘 11시인가 발표 나오더라고요. 뉴스기사 보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되면서 그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고, 아파트가 들어가면 건물만 들어가나요? 주변에 상가도 들어가죠. 학교도 들어가죠. 유치원도 생기죠. 인프라가 생기죠. 도로가 생기죠. 교통수단이 생기죠. 하나의 어떤 그런 인프라 자체가 갖춰지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거는 그냥 아파트 만드는 회사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올라갔던 것처럼 가구 만드는 회사들, 서울 살던 분들도 이사 갈 수 있죠. 서울 집값 너무 비싸. 난 좀 출퇴근 좀 더 하더라도 이사 갈 거야. 혹은 서울 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서울 집값 거래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힘들기 때문에 근교로 가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수요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 이슈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전부 다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종목들 한번 차트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이 가구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엄청나게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오늘 NX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로 마감이 됐어요. 이거 왜 올라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NX 오늘 급등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신도시 때문에. 이사 갈 때 여러분 다 가구도 다 바꾸시잖아요. 그죠? 그냥 가시는 분들보다는 인테리어도 좀 많이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수혜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주가 바로 하루 전만까지 보더라도 거래량도 없고 주가도 움직이지 못했던 이 종목을 살려버렸어요. 거의 이거는 무덤에 있다가 살아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정책의 힘이에요. 지금은 우리 투자자들이 개인 외국인 기관들이 정부에서 무슨 얘기 하는가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니까. 정부가 지금 증시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식으로. 그래서 옆나라 중국, 옆나라 일본보다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더 강한 겁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일본에서 경기 부양책 나온 거 들으셨나요, 혹시? 저는 못 들었어요. 그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우리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 경제 개방 40주년을 맞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얘기를 했지만 막상 내용을 뜯어보니까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얘기들만 나왔고 오히려 실망감이 나오면서 중국 증시 폭락, 오늘까지 이틀 연속 하락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정부가 지금 끌어올리겠다고 경제부총리를 교체를 했죠. 그죠?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정책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의 우리나라 증시가 강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왜 강했는지 아무도 설명 못할 겁니다.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무슨 업종이 강해서 갔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로 화답을 한 거예요. 만약에 내일장에 뭐 FOMC에 따른 금리 때문에 그런 거라면은 중국은 왜 빠져요? 일본은 왜 빠져요? 그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지금은 현금의 가치보다 주식의 가치가 더 높은 시기이다. 그만큼 지금 주식들이 싸기 때문에 우량주부터 사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NX 같은 종목들이 이제 죽어 있다가 오늘 상한가에 가기도 했었고, 마찬가지로 한샘, 리바트 전부 다 뭐 많이 올라갔죠. 그런 것처럼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이제 가구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SOC 관련주도 보셔야 돼요. SOC가 뭐예요? 사회 간접 자본이죠. 이번에 그 정부가 원래 2019년도 예산을 좀 이렇게 세웠다가 더 이제 내부 회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들을 수렴해서 새롭게 내놓은 수정안을 보니 다른 예산은 줄거나 제자리인데 1조 원이 늘어난 SOC 분야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철도 분야도 있었고요.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지금 정부에서는 내년에 인프라 쪽에 투자를 조금 더 하겠다는 내용과 혹시 있을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됐을 때 철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미리 준비를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SOC 관련주들은 계속 보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SOC 관련주라면은 뭐 건설주, 건설 자재주, 오늘 본 것처럼 인테리어, 뭐 이런 가구 관련주 이런 것들이 전부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서 시멘트 관련주도 포함이 되겠죠?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뭐 대우건설, 현대건설, GS건설뿐만이 아니라 작은 종목들도 좋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 우량주 하나 잡아놓으시면 저는 내년에 꽤 수익 많이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하겠다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막상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 이 약발이 좀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근데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가장 시장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시기라는 거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잘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내용으로 보자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4차 산업혁명은 진짜 방대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4차 산업혁명을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은 아까 내용들은 아까 설명드린 전부예요. 제가 17일입니다. 어제 그제죠. 이틀 전에 어제는 이제 그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컨퍼런스를 한번 가졌고요. 거기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고 하루 또 전날 17일 날에는 기재부에서 기획재정부에서 2019년도 경제정책 방향이라는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이거 보셔야 됩니다. 내년 우리나라가 내년에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펴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대로 보여줬어요. 내년의 계획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보여줬단 말이에요. 내년에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하겠습니다. 제가 쭉 봤어요. 4차 산업혁명 너무 많습니다. 그죠? 너무 많은데 제가 여기서 나온 것 중에서 내년의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예산이 어디가 많이 들어가는지를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순위를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첫 번째 1순위는 인공지능입니다. 1순위는 AI, 인공지능이에요. 이번에 다다음 주에 있을 CES에서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CES에서도 가장 메인 테마가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한테 기회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정부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AI. 두 번째로는 바이오 헬스케어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 오늘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죠? 바이오 헬스케어 기업들 중에서 R&D 연구 비용이 큰 기업들은 실적이 당장 나오지 않더라도 5년간 상장을 유지시켜 주겠다. 뉴스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바이오 제약 보유하신 분들께는 호재 나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경남제약이나 동성제약,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좋은 악재들이 많지만 그래도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좀 타개하고자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회유책을 좀 쓰지 않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자율주행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수소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수소차 때문에 종목들 날아가는 거 보셨죠? 뭐 대표적으로 풍국주정 같은 거 차트 한번 볼까요? 풍국주정이 이제 얼마나 올라갔어요, 이게? 처음에 얘기가 나오자마자 10,000원대 있던 주식이 오늘 20,000원은 돌파해가지고 23,000원까지 갔습니다. 수익률 몇 퍼센트 나왔어요? 10,000원짜리가 23,000원 갔으면은 100%를 넘어갔고요. 한 130% 갔나요? 그죠?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정책 하나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던 종목이 이런 식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정책의 힘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수소차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헬스케어, 자율주행차 쪽은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화면 좀 보여줄게요. 더군다나 1월 달에 있을 CES와 2월 달에 있을 MWC랑 서로 연결되는 고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12월, 1월 달, 2월까지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무지 높습니다. 지금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제 제 방송 보시면 도움 진짜 많이 되실 거고요. 오늘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어제 이제는 약간 행사에 좀 초점을 맞춰놨다면 오늘은 정부의 정책에 포커스를 둔 관련주들을 공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저는 우리 다른 그런 방송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지금 이 회사가 굉장히 싸니까 그냥 무한정 들고 가면은 언젠간 수익이 나겠죠라는 전략보다는 저도 이제 빨리 수익 나면 좋잖아요. 그죠? 장기로 수익 나면 더 좋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매매할 수 있고 당연히 수익이 날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해서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단타 종목만 찾는 거랑 장투 종목 찾는 거는 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근데 짧게도 수익이 나고 장기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 종목들 중에서 오늘도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정치인 관련주 이런 것들 뭐 어렵다 하지만 저는 어제 빠질 때 사서 오늘 수익을 냈거든요. 이런 것처럼 단기 장기를 공략을 해볼 만한 우리 정부의 정책주에 대해서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